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붙어있는 녀석을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하면 좋죠. 그 우리 1학년 때 이런 거 특히 뭐 도형의 방정식 할 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좀 빨리 하는 사람은 이차 함수 같은 거 할 때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y는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절대값 fx 그래프 그리는 거 또는 x에만 절대값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 그래프 그리는 거 또 y의 절대값 붙어 있는 fx 그래프 그리는 거 y의 절대값 x의 절대값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야 이제 여러분 문제 풀 때 좀 수월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1학년 때 많이 연습을 한다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얘는 사실 좀 거저먹게 하는 거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짧게만 빨리 보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식 전체의 절대값 씌워진 거야. 이건 어떻게 그리라고 한 거냐면 일단 fx 그림 그려놓고 x축 위에 있는 건 원래 거랑 똑같아. 그냥 내비둘 거고 원래 절대값이라는 건 0보다 크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양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x 그래프 일단 그려놓고 그게 원래 x축 위에 있는 부분이면 절대값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 x축 밑에 있는 거면 마이너스를 달 거니까 올라간다고요. 뒤집어져서. 대칭이동.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라는 녀석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곡선 같은 거였다고 치면 얘는 이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밑에 부분만 이렇게 접어 올리는. 그지? 이게 식 전체에 절대값이 달려있는 거고. 그럼 이 녀석은요. x에만 절대값이 저렇게 있는 거지. 그럼 쟤는 어떻게 생긴 거야? x가 0보다 크면 그냥 fx. 아까 요 놈은 fx가 0보다 크면 그냥 fx. 요거는 x가 0보다 크면 그냥 x. 즉 원래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x축 y축에 x가 0보다 크면 이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건 그냥 그대로 생겼다는 거야. 그럼 x가 0보다 작은 영역은 절대값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을 거잖아요.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건 뭐 했다는 이야기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는 이야기다. x가 0보다 작은 영역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하니까 이렇게 생긴 데칼코마니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실제로 x에다가 3 넣으나 마이너스 3 넣으나 y값이 똑같을 거잖아. 10 넣은 거랑 마이너스 10 넣은 거랑 y좌표 똑같을 거라고. 그지? 좌우로 대칭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 녀석은요. 이제는 y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니까 다행이다. y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니까 얘는요. x축, y축에 y가 0보다 크면 원래 거랑 똑같아. y가 0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생긴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y가 0보다 작은 부분, 즉 이 밑에 영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라고요. 요거하고 다른 거야. 이거랑 다르다고요. 이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 뭐 3, 마이너스 1 이런 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y가 1이란 소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3, 마이너스 1이었던 게 3, 1로 바뀌면 돼요. 근데 얘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절대값 y가 마이너스 1이래.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3,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었는데 얘는 3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그림이 없는 거지. 대신에 막 이런데 5, 2 이런 거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5 집어넣으면 2 나오거든. F5가 2니까. 그럼 절대값 y가 2란 이야기잖아. 그럼 y는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마지막에 있는 건 x랑 y에 다 절대값 붙은 거야. 이제 짬뽕인 거지. x가 0보다 크면 y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은 아무런 효과 없어요. 즉 1, 4분면은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그러고 나서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거예요. x의 절대값 붙은 건 x는 0에다가 데칼코마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 다음 y에 또 절대값 붙어 있네. 그럼 y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는 그림 중에 이거 많이 보는 거 중에 누구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1이다. 이렇게 생긴 거.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나요? 이거 어떻게 생겼죠? 도형, 이게 무슨 도형이야? 뭐야, 왜 아무도 말이 없어.
말은 뭐 원래 정사각형. 얘 그림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x, y 둘 다 0보다 크면 x 더하기 y는 1이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x, y 둘 다 0보다 크다는 건 1사분면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x는 0의 데칼코마니 y는 0의 데칼코마니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모양이 된다고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절대값 붙어있는 걸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모양 중에 하나가 아니야. 더 복잡하게 생겼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제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범위 나눠서 식 찾아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지 뭐. 그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절대값 포함된 삼각함수 그래프잖아요.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그릴 수 있다고 치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자 그런 얘기예요. 가장 기본은 이거야. 사인 x, y는 사인 x. 살펴볼 건 정의역, 치역, 뭐 최대값, 최소값, 주기, 대칭성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의역이 뭐였냐면 실수 전체고요. 이 녀석 뭐야 재채기 한 거야? 엣지? 치역 뭐예요 이거? 재채기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막 근질거리는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주기는 뭐죠? 사인 x니까 주기보다 그냥 2파이다. 2파이. 대칭성. 어디다 대고 대칭? 어디다 대고 대칭? 뭐야 빨리 대답해. 어디다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야!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 티 나는 거야. 확인해야 돼. x축, y축에 사인 곡선 어떻게 생겼는데 2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만들어서 4등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여기 점점점 찍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왼쪽으로는 이렇게 있겠지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오케이? 식 전체의 절대값 달렸어. 그럼 요 녀석은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자고요. 정의역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져요. 그대로. 치역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림을 그려볼까? 얘 먼저. 얘랑 똑같은 비율로 그릴 거예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텐데 절대값을 달면 식 전체의 절대값 달린 거니까 어쩌자고. 위에 있는 건 내비둘 거라고. 밑에 있는 건 접어 올릴 거라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치역 어떻게 생겨먹었다고요.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던 게 바뀌었죠. 0에서 1 사이로 바뀌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주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주기 뭘로 바뀌어요? 파이로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2파이였어. 한 주기였는데 접어 올리면 얘네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두 개가. 그지?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야지. 이젠 주기가 파이가 된다고. 대칭성. 원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녀석이에요. 이제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됐죠. 내려가는 게 없잖아. 왼쪽으로 그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되더라.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Y축 대칭으로 바뀝니다. 얘는요. 이것도 그림 먼저 그려볼까요? Y축이고 X축이야. 원래 사인 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도 좀 그릴까? 조금 옆으로 갈게요. 요거 2파이, 여기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곡선은 약간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죠? 여기가 원래 사인 곡선이라고요. x에만 절대값이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예요. 정의역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x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치역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얘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들 중에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그지? 이거 어떻게 그리자고 그랬어? x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는 거야?
그리고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x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는 거야. 그냥 그린다는 건 원래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나서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치역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얘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안 바뀝니다. 주기는요. 주기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주기가 없습니다. 없어져요 이제. 왜? 여기 이상하게 생겼잖아. 주기라는 건 똑같이 생긴 게 계속 반복돼야 주기야. 근데 지금 얘는 왼쪽에서부터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로 바뀌어요. 그죠? Y축에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건 주기가 없다고요. 주기가 없는 녀석으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 대칭성. 어떻다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가 되죠? 이 표를 외우라고 쓰는 게 아니야 지금.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림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말로 할까요? 코사인 생각해 볼 거야.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주기는 2파이 대칭성, Y축 대칭. 요 녀석은요. 정의역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얘네 둘이 여기서 여기로 내려갈 때 정의역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생각해 머릿속에 그래프 떠올려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치역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프 바뀌겠지. 그래프 생각해봐. 이거 지금 식 절체 절대값이라는 건 밑에 거 접어 올리는 거잖아요. 음수가 이제 없어. 그러니까 얘 0 이상 1 이하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주기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주기가 뭘로 바뀌어요? 파이로 바뀌지. 사인이랑 비슷하잖아요. 밑에 거 접어 올리는 거니까. 원래 이 코사인 곡선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게 한 주기야. 그지? 왼쪽도 좀 그려보면 약간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른쪽 계속 조금만 더 그려보면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위에 건 내비둘 거지. 이렇게 위에 원래 있었던 건 놔둘 거고 밑에 있던 녀석을 접어서 올린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치역도 달라지고 주기도 달라지잖아요. 파이로. 대칭성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원래 코사인 Y축 대칭이야. 절대값 씌워도 Y축 대칭인 건 그대로입니다. 그죠? 안 달라져요. 얘는요. 정의역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치역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주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주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얘도? 그림 그려 생각해봐요. 말했지만 이거 그냥 외우는 거 아니고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코사인 곡선이거든. 그럼 지금 얘는 뭐야? x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땐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오른쪽에 제가 분홍색으로 그려놓은 거 절로 대칭시키란 이야기인데 대칭시켜보면 어때요?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 코사인 곡선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의 녀석이거든.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누구랑 똑같을 거다. 그냥 이거랑 완전히 똑같을 거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코사인 x나 코사인 절대값 x나 똑같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비교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의역도 그대로, 치역도 그대로, 뭐 대칭성, 주기 다 그대로. 오케이? 사인, 코사인 했으니까 탄젠트도 해야죠. 탄젠트. 이제 우리 히터를 좀 끌까요? 네, 고맙습니다. 정의역 뭐다? 탄젠트 x의 정의역은? 그죠? x가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요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뭐라고 불렀다? 점근선이라고 불렀다. 그죠?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게 사인 코사인은 없었지만 탄젠트에는 존재해요.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치역은요. 탄젠트의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죠? 영원히 올라가고 영원히 내려가니까. 주기는요. 파이예요. 대칭성. 원점 지나가는 원점 대칭인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y축, x축, 여기 파이, 여기 2파이라고 생각해보면 점근선이 어디라고?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또는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올라가요. 올라오고 이렇게가 한 주기였다고요. 계속 이런 형태의 그림이 반복이 되겠죠. 그죠? 요게 탄젠트였다고요. 식 전체의 절대값 씌워지면 정의역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정의역이 왜 달라져? 안 달라지지.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그래프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위에 건 내비둘 거고 밑에 거만 접어 올리는 거야. 그지? 위에 거 내비둘 거고 밑에 거 접어 올리는 거라고 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물론 2차 함수처럼 동그랗게 예쁘게 안 생겼고요. 여기 끄트머리 살짝 뾰족하게 생겼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의역은 달라지지 않아요.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치역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0 이상의 값밖에 안 나오죠. x축에 닿았다가 찍고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y가 0 이상이에요. 달라집니다. 주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대로라고요. 이거 꽤나 중요한데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절대값을 식 전체에 절대값 씌우면 주기가 달라지거든요. 절반 줄어들잖아. 근데 탄젠트는 절대값 씌워도 주기가 안 달라져요. 그죠? 단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다르구나. 사인 코사인이랑 좀 다르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당연히 그림 그려보면 아는 거야. 왜 안 달라지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다 달라지는 거 아닌가? 전부 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죠? 대칭성.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식 전체 절대값 씌우면 원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녀석이 이제 뭐가 돼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 돼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으로 달라지고요. 점근선 안 달라집니다. 그대로 있겠죠. 그죠? 아이고. x에만 절대값 있는 거. 정의역 달라져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요 녀석 그래프는 참고로 어떻게 생겼어요? 노란색을 지우고 분홍색으로 그려보면 y축이 여기 있으니까 0보다 클 땐 원래 거랑 똑같은 거지. 아, 이거 잘 안 보이네. 빨간 걸로 할게요. 0보다 클 땐 원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 0보다 작을 땐 이 녀석 데칼코마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역도 달라지지 않죠. 실수 전체 나오는 거 똑같아요. 주기는요. 주기가 없어요. 그죠? 왼쪽이랑 오른쪽 그림이 다르게 생겼잖아. 복붙을 할 수가 없다고. 그 주기가 없어져 버렸지. 대칭인 건 y축 대칭이 되겠죠. 점근선도 역시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시면 나머지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 131쪽이에요. 설명이라고 해서 식 전체에 있는 거 x에만 있는 거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사인만 먼저 다 하고 코사인 다 하고 탄젠트 다 하고 했는데 얘는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해요. 어쨌든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나 주기 달라지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박스, 첫 번째 표에 식 전체에 절대값 있는 거에 사인이랑 코사인은 주기가 파이로 바뀌지만 탄젠트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대칭하면 전부 다 y축 대칭으로 바뀐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공통점들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번에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건 잘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 지금 식 전체에 절대값 붙어 있는 거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합시다. 그 밑에 보시면 유제 하나만 할게요. 예제는 그냥 식 전체에 절대값 있는 거니까 원래 거 그려서 절대값 씌우시면 되고요. 301번에 1번 보시면 3 y는 3 뭐야?
절대값 sin x 마이너스 1이에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일단 뭐부터 그릴 거냐면 y는 sin x를 먼저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sin x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3 절대값 sin x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해야 돼요. 이 순서에 따라서 그리는 거야. 이해되죠? 한 방에 땅 하고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이 순서에 따라서 그냥 차근차근 그리는 거라고요. 어메 졸린 거. 물론 3을 먼저 곱하고 절대값을 씌우셔도 되는데 사실은 sin x에다가 3을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물론 요 3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밖으로 나와도 둘이 똑같은 그래프가 되긴 할 텐데 똑같은 식이 되긴 하겠지만 원래 뭐라고 절대값을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3 곱하고 1 뺀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아무튼 그 순서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인 곡선부터 좀 그려보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나 오늘? 왜 이렇게 선이 안 그어지지? 일자가 안 돼. 목요일 기분 좋은 날인데. 맞죠? 사인 곡선 그냥 한 요 정도를 2파이라고 생각할게요. 이제 4등분 할 거고 꼭 지나가야 되는 점 0, 1, 0, 마일 0. 옆으로 조금만 더 그리면 요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어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인. 여기에다가 뭐 하라고? 식 전체의 절대값 씌우라고. 그러니까 위에 거 내비두고 밑에 거만 이렇게 밑에 자 이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거기다 이제 3 곱하래.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달라져? 폭이 달라지지 폭이. 그지? 근데 지금 뭐 실제로 최대값 최소값에다가 3을 곱해보면 되겠죠. 여기는 원래 0이었으니 3 곱해도 0이야. 그지? 근데 여기는요. 1이 아니라 이제 3으로 바뀌어야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뻥튀게 뻥 된다고 3배만큼. 여기도 뻥 이렇게 뻥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뭐 하는 거다? 이게 뭐예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칸 내리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 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되죠. 얘도 여기로 와요.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힐 거니까 볼록 또 볼록. 이 물결 모양이 아니에요. 얘는 여기는 뾰족하게 생긴 거야. 그죠? 접힌 데잖아 원래. 접힌 부분인데 늘어나서 이제 뾰족해진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최종적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문제에서 그리라고 한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순서대로 안 하고 보자마자 아 이거야 이렇게 잘 그리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 쳐다보고 어떤 순서대로 그래프가 변하는지를 유추를 좀 해보시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됐죠? 오늘 할 게 많아서 일단 그냥 또 갈게요. 연습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어제 상학함수 정의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했어요. 뭐 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인지 사인 3분의 2파이 어떻게 찾았죠? 우리가 아는 값은 사실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여기죠.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특수각은. 근데 갑자기 내가 3분의 2파이 물어봤으면 얘는 2분의 파이보다 크잖아. 여기 있다고.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어떻게 찾았어? 사인 3분의 2파이 그러면 그림 떠올리는 거지. 반지름 1짜리인 원을 떠올렸다고요? 단위원. 반지름 1인 원에서 동경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래. 선이 좀 이상한데 이해하세요? 3분의 2파이면 여기서 쭉 돌아서 요 정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찾아라 그 얘기잖아요. 실제로 이 점의 좌표 뭐다? 코사인 3분의 2파이, 콤마 사인 3분의 2파이. 그지? 그럼 실제로 이 값들이 의미하는 게 얼마인지를 찾으려면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 떨어뜨려 가지고 삼각형 보는 거였다고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 빗변의 길이는 1. 요 밑에 있는 각도는 3분의 파이, 즉 60도. 짜리니까 1대 2대 루트 3 그렇게 생긴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야. 사인이라는 건 이제 y좌표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아, 요 녀석이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찾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이 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가지고 찾으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공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식처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큰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 연습장에다 그리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기만 하세요.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처럼 안 생겼어도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으악! 너 목 부러져 그러다.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입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졸라 큰 1. X축, Y축. 약간 원이 아니라 콩 같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반지름이 1이고 여기서 요렇게 생겨서 요 점의 좌표 살펴볼 건데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볼 거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요 점의 좌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다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어제 했던 거잖아요. x 좌표가 코사인, y 좌표가 사인. 반지름이 1이니까. 기억났죠? 근데 요걸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했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그럼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란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사인 세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길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각도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바꿔서 여기가 지금 다 세타인 거예요. 안 그래 보이지만 너무 안 그래 보이나? 여기가 전부 다 세타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점들의 좌표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요 점에 해당하는 동경, 각도 생각해보면 요 각의 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이걸 잴 때 시초선에서부터 파이만큼 왔다가 파이가 180도였어요. 파이만큼 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간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콤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요 점은요?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얘는요.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2파이는 어차피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거꾸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거꾸로 갔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콤마 사인 마이너스 세타 하고 어차피 같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살펴보면 아까 여기 삼각형 첫 번째 1사면에 있었던 이 삼각형을 가지고 실제로 좌표들을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니까 이 점 생각해봐요. 이 점의 x좌표도 당연히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다고? 그냥 코사인 세타랑 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있는 x좌표는 어때요? 저 녀석이랑 부호가 반대겠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잖아.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녀석은 값을 찾아보면 뭐랑 똑같을 거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을 거다. 쟤랑 x좌표 부호가 반대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얘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x좌표 부호가 반대니까. y좌표 살펴보면 1사분면에 있는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y좌표 똑같겠죠. y축 대칭이동 한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아요. 그 얘기예요. 같은 원리로 얘는 부호가 반대겠죠? 요 녀석도 위아래로 달라진 거니까 부호가 반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사인 3분의 2파이 이 3분의 2파이라는 각도는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90도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라고 둔각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다? 사인에서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다 라고 볼 거라는 거야. 3분의 2파이를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볼 거다. 왜? 3분의 파이는 우리가 아는 각도니까 그걸 세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 얘기거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다고요? 써 있는 건 읽을 수 있지 않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뭐랑 똑같다고? 사인 3분의 파이랑 같다고요. 사인 3분의 파이는 우리가 알잖아. 이거 얼만데?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3분의 2파이가 얘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거야. 봐요. 사인 3분의 2파이는 아까 다시 그림 그렸다 지웠는데 사인 3분의 2파이는 여기서 3분의 2파이 돌아간 거니까 요 점의 y좌표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이 점의 y좌표 뭐랑 똑같다고? 3분의 파이만큼 돌렸을 때 y좌표랑 똑같다고. 당연하지. 여기 60도면 여기도 60도잖아요. y좌표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지금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책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라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라는 건 다시 말해서 1, 4분면이 아니라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있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각도 말고 다른 각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구할 거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치 얘처럼 사인 120도 구해보세요. 그러면 120도로 구할 게 아니라 60도 가지고 구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코사인 6분의 7파이 이래버리면 6분의 7파이는 우리가 아는 각도가 아니죠. 파이보다도 크잖아요. 180도보다 큰 각도라고? 이건 우리가 아는 각도가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지. 6분의 7이잖아.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죠. 6분의 파이를 세타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각도니까 6분의 파이는. 그래서 요 녀석을 코사인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이거 어디 있어요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 각도야? 3, 4분면에 있는 각도잖아요. 3, 4분면 가서 보세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랑 똑같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할 거다?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라고 할 거다.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인데요? 그죠?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구나 라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를 이 그림 말고 우리 어제 하고 오늘 방금 했던 그래프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 사인부터 먼저 보면 X축에 Y축에 한 주기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3분의 2파이거든. 지금 여기가 파이잖아요. 좀 크게 그릴까? 보기 좋게. 다시. 어차피 한 주기를 다 그릴 필요 없으니까 반 주기만 그릴게요. 요쯤을 파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물어보고 있는 건 3분의 2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말했지만 2분의 파이 안쪽에 있는 값밖에 몰라요. 그럼 요 녀석이랑 같은 y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쭉 당겨 보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 점의 y좌표를 찾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가는 거나 파란색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가는 거나 둘이 똑같을 거 아니야.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나는 요 점의 y좌표가 궁금한데 요 점을 찾을 게 아니라 요 점을 찾을 거다 그 얘기라고. 요 점의 y좌표가 똑같을 거니까. 그럼 다시 여기가 지금 3분의 2파이였거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갈 거라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갈 거라고. 그럼 뭐가 있다고? 3분의 파이일 때랑 같은 값이 있다고. 그래서 사인 3분의 2파이랑 사인 3분의 파이는 같은 값이구나 라고 찾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코사인도 마찬가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는 이유는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저거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튼 코사인도 한 주기만 좀 반주기만 그려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여기가 파이겠죠? 물어본 건 6분의 7파이야. 그러니까 파이에서 조금 더 가야 되죠.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6분의 7파이라고 볼 건데 그럼 이 6분의 7파이는 여기 밑에서부터 요만큼 올라온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랑 똑같이 생긴 요거서 이렇게 올라간 거 있겠죠. 근데 얘도 우리가 모르는 각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서 찾을 거야? 여기서 찾을 거야. 여기서 요만큼 내려간 거라고 볼 거라고요. 지금 요만한 화살표나 똑같을 거잖아요. 이 곡선도 다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그냥 그린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점의 y좌표를 찾고 싶으면 누굴 찾으면 돼? 요점의 y좌표를 찾아보면 돼. 여기가 6분의 7파이래. 파이에서 6분의 7파이니까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의 x좌표 6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치? 그럼 요점의 y좌표는 코사인 6분의 파이 가지고 찾으면 돼. 이게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얘는요. 밑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달아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러면 되는 거지. 방금 말한 것처럼 코사인 6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달고 코사인 6분의 파이랑 같은 값일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가지고 찾아도 당연히 결과는 같은데 그래프보다는 당연히 이 표 가지고 완성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조금 더.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요거만 쓸 거면 이렇게 크게 안 그렸겠죠? 좀 더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지금 이 나머지 애들은 x축을 기준으로 움직였죠. 파이만큼 왔다가 세타를 더하든지 빼든지 2파이만큼 와서 세타를 더하든지 빼든지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y축을 기준으로 2분의 파이만큼 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가는 거지. 여기가 세타인 거야. 혹은 여기가 세타인 거고. 너무 삐뚤어져. 대충 하자 그냥. 뭐 맥락은 이해가 되죠? 이쪽 밑으로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 해서 여기랑 여기가 세타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요 점에 해당하는 동경은 뭐라고 할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 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그럼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많이 간 거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겼고요. 그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시초선에서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왔다가 세타만큼 빼거나 더한 거니까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게 요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요점은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쓴 4개의 점은 아까 쓴 거랑 다르게 y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요 녀석들은 1사분면에 있었던 요 직각삼각형 기억해 보시면 요 직각삼각형을 돌려야 돼요. 얘처럼 그냥 대칭 이동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얘는 이 삼각형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요 분홍색에 해당하는 선분이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이 연두색에 해당하는 선분이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점의 x좌표가 뭐 되는 거다? 요 길이가 되는 거다. 이 길이 뭐였는데? 사인 세타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예요.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얘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돌리시면 돼요. 얘는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x좌표의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얘는요. 쟤하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원점 대칭이니까 얘를 뭐라고 할 거다? 자리가 없네.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거다. 얘는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x좌표는 똑같아.
그런데 y좌표의 부호가 반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걸 다 외우는 거야. 얘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거 특수각 중에 아무거나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1.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인데 이걸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6분의 파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라고. 이거 하면 6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건 누구랑 똑같대? 코사인 세타랑 똑같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할 거다?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할 거다. 코사인 3분의 파이도 얼마였다고요? 똑같이 2분의 1이라고요. 그지? 그래서 왜 우리 삼각비 표에서 이렇게 생긴 거 뒤집어도 돼 그랬잖아. 그거 딱 2분의 파이 차이 나는 거였거든. 90도 차이 나는 거 있잖아. 0도에서 90도 사인 값 쭉 써 있는 거 그대로 뒤집으면 코사인 되는 거였잖아요. 실제로 그 원리라는 거야.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빼면 값이 똑같아진다고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에 썼던 요 4개는 y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건데 이 표를 외울 때 이제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지금 코사인이나 사인 뒤에 되게 더럽게 생겼잖아요. 둔각이야. 아니면 막 2분의 파이, 뭐 2파이, 3파이 이런 거 막 붙어 있어. 그런 거 있을 때 간단하게 바꾸고 싶은 거야. 결론을 보시면 전부 다 사인 세타 아니면 코사인 세타예요. 흰색으로 써 있는 건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분홍색이나 연두색으로 써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그냥 사인 세타 아니면 코사인 세타라고. 그걸로 바꾸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야 우리가 아는 값을 찾든지 할 거니까. 오케이? 근데 그 상태에서 이런 생각해야 돼요. x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냥 마이너스 세타 이런 애들. x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사인이었던 녀석은 사인이고요. 코사인이었던 녀석은 그대로 코사인이에요. 근데 y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애들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애들은 혹은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하는 애들은 사인이랑 코사인의 위치가 바뀌어요. 코사인이었던 녀석은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이었던 녀석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보면 그러하다고요. x축 기준으로 각도를 세타로 움직이는 애들은 그대로 사인, 코사인, 코사인. y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사인이나 코사인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부호만 살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호는 저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찾으시면 금방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야. 그럼 이걸 쳐다보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y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죠. 2분의 파이는 y축이잖아. y축 기준으로 움직인 거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일단 사인 세타야. 그런데 부호를 생각해보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잖아. 90도에다 조금 더 더하는 거거든. 2사분면이고요. 코사인은 x좌표야 y좌표야? x좌표잖아요. 2사분면의 x좌표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고요. 이렇게 찾는 거야. 하나 더 다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볼 거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요 파이는 x축이잖아요. x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겠어요? 코사인 세타겠어요? 그냥 사인 세타라고. x축 기준으로 움직였으니까 안 바뀌어. 그 다음 부호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야. 사인은 x좌표야 y좌표야? y좌표야.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지. 그러니까 그냥 사인 세타라고요. 옆에 있는 것도 팔 아파. 옆에 있는 거 봐버렸잖아.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예요. 글씨 들어와서 미안해.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야. 2분의 3파이잖아. y축 기준으로 움직이죠.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겠어요? 사인 세타겠어요? 사인으로 바뀌어야지.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인데 앞에 부호 생각해보면 몇 사분면? 4사분면. 무슨 좌표? x야 y야? 코사인이니까 x좌표지. 4사분면에 x좌표를 나타내고 있었다고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지. 4사분면 x좌표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얘는요.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얘도 2분의 3파이야. y축이거든. 그러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4, 4분면에 y좌표니까 음의 값을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줄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를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2, 3초 걸리더라도 보고서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지 그냥 아니 이게 안 돼. 그거 외우시면 안 돼.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분명히 까먹어요. 분명히 까먹는다고. 잘 안 외워지거든요. 구구단도 생각해봐. 가끔 곱셈 틀린 사람 있잖아요. 벌써 10년 넘진 않았겠구나. 한 10년은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원에서밖에 안 쓰는데 이거 외워가지고는 못 써요. 절대로. 분명히 까먹고 부호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바꾸려고 하는 각도를 딱 쳐다보고 저기 다 써있으니까 재미없잖아. 하나만 더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얘는 x축 기준이에요? y축 기준이에요? x축 기준이잖아. 파이는 x축이라고. 그지? 그러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사인은 그대로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지. 원래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지? x축 자면 안 돼. x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녀석이니까 코사인은 코사인, 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야. 2사분면의 탄젠트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였다고, 음수. 그지? 얼싸 안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2사분면에선 사인만 양수잖아요. x좌표는 음수, y좌표 양수. 그러니까 탄젠트도 탄젠트도 음수. 이 음의 값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와서 붙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가는 김에 탄젠트 하나 더 할까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파이는 x축이야, y축이야? y축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었던 게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다? 탄젠트 분의 1이 되는 거다. 부호 생각해 볼까요? 몇 사분면? 3, 4분면의 탄젠트래요. 양수, 양수야. 양수지. x, y 둘 다 음수니까 탄젠트는 오히려 양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인 상태로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제가 여기 8개 점에서 탄젠트는 안 썼지만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만 할 수 있으면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이거 제가 다시 정리 안 해드려도 알겠죠? 탄젠트는. 그래서 사인, 코사인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텐데 그냥 여기 있는 거 베껴서 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린 거랑 같은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원 그려서 요거 하나 써놓고 나서 나머지 점들에 흰색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해보고 그거를 사인, 코사인으로만 나타내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써서 쓴 게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이걸로. 오케이? 원 크게 그려야 돼. 연습 한 바닥 가득. 한 바닥 가득.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거 보시면 302번 같은 거요. 보시면 이상한 각도들 많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래. 사인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 그러면 일단 2파이씩은 덜어내는 거야. 그죠? 2파이는 어차피 한 바퀴이기 때문에 2파이는 있으나 마나. 여기서 2파이를 없애버리면 누가 돼?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x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시초선에서 거꾸로 그냥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x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4, 4분면에 있는 녀석이고 4, 4분면에 y좌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값을 찾아보시면 되고 뒤에 가서 뭐 304번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뭐 이런 거는 알아서 값 찾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 306번, 308번 이런 데도 이제
나올 텐데 306번은 300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개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니까 이것도 값 좀 찾아보시고 308번만 좀 같이 보자면 요걸 안 지우고 가려고 했는데 일단 해볼까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제곱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모에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하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집에서 다시 복습하실 때 화면이 약간 잘릴 수 있는데 문제는 있으니까 그대로 보세요. 요거 308번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하나씩 보자고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래요. 뭐랑 똑같다고? 일단 X축 기준으로 움직인 거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때려지는 거니까. 참고로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푸는 거예요. 각 변환을 할 때 이렇게 사인 코사인을 간단하게 만들 때는 세타를 다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도라고 생각하고 바꾸시면 돼요. 혹시 그 세타가 둔각이어도 그냥 바꿔놓고 나면 알아서 바뀔 거야, 부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때 세타는 그냥 예각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꾸는 거예요. 다시 사인 마이너스 세타면 X축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니까 X축 기준으로 움직여요. 얘는 사인 세타입니다. 그런데 부호가 4사분면의 Y좌표니까 음의 값을 가져요. 그 다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파이니까 이것도 X축이다,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로 가겠죠. 코사인은 코사인, 사인은 사인이니까. 그래서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건데 원래는 2사분면의 탄젠트니까 음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곱했죠. 여기 있는 제곱은 전체 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인데 그걸 완전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어차피 터져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바꾸시면 이렇게 되고요. 분모에 내려와서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야. 2분의 3파이니까 y축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일단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호 살펴보면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돌아와서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야. 4사분면이라고요. 4사분면의 x좌표니까 양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사인 세타인 거지. 그죠? 아이고, 빼기. 얘도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예요. x축 기준으로 움직인 거니까 일단 코사인 세타. 4사분면의 x좌표는 양수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분모로 와서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x축 기준으로 움직일 거니까 코사인이 여전히 코사인인 상태인데 3, 4분면의 x좌표니까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뀌고요. 사인 제곱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2분의 3파이는 y축.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원래는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니까 3, 4분면이에요. 3, 4분면의 y좌표여서 역시나 마이너스를 달고 바뀔 텐데 전체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어차피 터져서 없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해보면 이제 앞에 사인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요 코사인 날라가고요. 플러스로 바뀌고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걸 좀 더 간단히 하려면 우리 이렇게 생긴 거 간단히 할 때 뭐 한다고요?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꾼다고요.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를 달고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분자 뭐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을 거라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1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다 계산하면 뭐 된다? 허무하지만 1이 되더라.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변환 하셔서 해결하는 거다. 뒤에 가서 보시면 310번 실제로 값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1번 같은 거 사인 10도가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죠? 사인 80도도 당연히 모르거든요. 하지만 사인 80도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이걸 90도에서 10도를 뺀 거라고 볼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잖아요. 2분의 파이야. 그럼 사인은 코사인으로 일단 바뀔 거고요. 1, 4분면의 y좌표니까 양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사인 80도랑 코사인 10도는 같아요. 그럼 문제에서 사인 제곱 10도랑 사인 제곱 80도인데 사인 제곱 80도는 코사인 제곱 10도랑 같은 거니까 사인 제곱 10도, 코사인 제곱 10도 둘이 더하면 1이다 그런 얘기죠. 사인 10도랑 코사인 10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아는 각도 몇 개 없거든. 그거 말고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몇 개 없는데 갑자기 이런 거 물어봐. 막 사인 1도, 사인 2도 막 이런 거 물어봐. 그러면 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로 풀라고 나온 문제예요. 다 그렇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139쪽에 보시면 삼각함수 표 나오는데 이 삼각함수 표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책 뺀 뒤에 보시면 우리 그 상용로그 표하고요. 삼각함수 표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삼각함수 표는 다른 책에는 잘 설명 안 되어 있는데 사인 23도 찾는 방법은 23.0 찾아서 사인 값 보시면 돼요. 그 표 찾는 거니까요. 찾아가지고 보는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른 문제집에는 아예 삼각함수 표라는 주제를 안 넣어놨어요. 표는 다 실려 있거든요, 책에. 근데 삼각함수 표 보고 삼각함수 값 찾는 건 요즘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사인 10도 같은 거 표에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거 어차피 근사값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 141쪽 보시면 최대 최소 이야기가 나오죠. 아 오늘 방정식 부등식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최대 최소는 삼각함수 입장에선 그냥 삼각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왔다 갔다 하고 탄젠트는 그냥 실수 전체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없겠죠. 그래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최대값이랑 최소값 찾으세요 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서 내는 거면 범위를 주겠죠. x의 범위 이렇게 잘라줄 거라고.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그럼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범위 빡빡 자르시면 돼요.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얼마인지 그냥 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해결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319번 같은 거 볼까요? y는 sin x 2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 더하기 1이래요.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야.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는데 어떡하나요? 싶지만 우리 이제 바꿀 수 있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게 뭐랑 똑같은 거라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일단 y축이야. 사인으로 바뀌어야겠죠? 몇 사분면? 2사분면. 무슨 좌표? x좌표. 양수 음수?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만큼이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둘이 합쳐보면 결국 뭐 돼요? 3 사인 x 더하기 1이야. 이거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요. 최대값 얼마? 4.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1을 더했잖아. 그러니까 최대값도 1 커지고 최소값도 1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고요. 되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예제는 절대값 씌워져 있어요. 그래프 안 그려도 사실은 알 수 있지. 생각해보자고. 자, y는 sin x 빼기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1을 더하래요. 그럼 순서대로 가보면 봐봐. 그래프 안 그려도 된다고. 요 녀석만 생각해보면 최대 최소가 얼만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그죠? 1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 거기서 2분의 1을 빼래.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예요? 최소가 마이너스 2분의 3. 최대는 2분의 1 이렇게 생겼죠? 거기에 절대값 씌웠어요. 최소값 얼마예요?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0! 0, 0, 0. 최대값 얼마인데? 2분의 3.
x축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1 사이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여기다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 그러니까 0이 최소지 당연히. 최대는 2분의 3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것까지 고려해 보면 이제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2분의 3이 돼요. 거기다 1 더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은 2분의 5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그려보지 않아도 사실은 저렇게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물론 이제 원래 이 상악함수 최대 최소 단원에 나오는 건 그래서 상악함수만 가지고는 물어보기가 좀 애매해요. 어렵지가 않고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풀라고 나오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323번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4 사인 x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의 최대 최소 찾으라고 나와요. 이제 저건 그래프는 못 그리죠. 사인 코사인이나 그리지 코사인 제곱은 우리 못 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면 치환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이런 애들도 이거 치환해서 원래 풀라고 나온 문제라고요. 해설은 그렇게 돼 있을걸요? 그거 봐. 사인 세타를 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대충 막 어디서 어디 사 있고 어디서 어디 사 있고 이렇게 그냥 찾을 수 있는데 얘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원래대로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는 건데 치환을 하려면 아니 얘랑 둘이 다른 거니까 다른 문자로 치환해야 되는데 그럼 치환해서 문자가 여러 개면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일단 통일을 해야지. 즉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지 이걸 코사인으로 바꾸든지 이걸 사인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치환을 할 거다 그 얘기예요.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얘를 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얘를 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식 하나 있잖아. 누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가 누구랑 똑같다? 1 빼기 사인 제곱 x랑 똑같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사인 제곱 x 4 사인 x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다시 사인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최대 최소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 너무 길어서 보기 싫으니까 그냥 사인 x를 t 같은 걸로 치환하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범위 생각해야겠죠. t의 범위 뭐다? t의 범위 뭐다? 아니 뭐야 사인 x가 t라니까. t의 범위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이지. 사인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밖에 못 갔잖아요. 요 녀석을 t라고 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 그죠? t의 범위도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요.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뭐부터 봐야 돼요? 2차잖아. 뭐부터 봐야 돼? 대칭축? 대칭축? 물어보면 대칭축 하면 돼요? 대칭축 얘기하지 않았나? 대칭축 어디? 2 범위 안에? 없어요. 그럼 어디서 최대고 어디서 최대고 어디서 최소고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어디에서 최대고 어디에서 최소인지 알 수 있어야죠. 대칭축이 2인데 주어진 범위 안에 없잖아요.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 감소라는 표현은 대충 알죠? 증가면 이렇게 x 커질 때 y 커지면 증가하는 거고 x 커질 때 y 작아지면 감소하는 거고 그럼 요 2차 함수는 원래 대칭축을 기준으로 증가함수가 바뀌죠. 최고창 계수가 양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잖아. 최고창 계수가 음수면 증가하다 감소하겠지. 지금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축이 안 들어있다고. 그럼 요 구간에서는 안 바뀐다는 이야기잖아. 계속 증가하는 중이야? 계속 감소하는 중이야? 계속 감소하는 중이지. 축의 왼쪽에 지금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요 녀석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지금 2잖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t는 마이너스 1에서 1밖에 안 된다고요. 감소하는 중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대입하셔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치환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상악함수에서 사인, 코사인이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치환하는 방법은 하나로 통일을 하는 거야. 통일을 해서 치환하는 거고 치환할 때 범위 조심하시면 되고. 오케이? 325번
그 밑에 것도요. 사인밖에 없네. 그죠? 치환하면 되지. y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sin x 마이너스 5. sin x를 t라고 치환하면 t의 범위 역시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런 걸 보고 우리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뭐라 불러요 이런 걸? 유리함수 그러잖아요. 유리함수. 그지? 상관없는 거지만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봐야 되죠? 점근선 어디? t는 2, y는 1.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죠. 뭐 x절편, y절편 이런 거 해보셔도 되고 0 대입하면 2분의 5 나오네요. 0,2분의 5 여기 있죠. 여기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최소, 1 넣으면 최대 이렇게 생겼겠네. 되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 앞에서 했던 2차 함수, 유리함수 이런 거 최대 최소 가지고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고요. 뒤에 가서 이제 방정식 얘기 나오는데 이 방정식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협박했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좀 이야기를 할게요. 다 못하면 내일 마저 하면 되고. 다음 주구나. 다음 주지? 그럼 해야겠네요. 주말에 공부를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sin x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라고 나와요. 해가 몇 개 있어요? 저 방정식에는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아요. 졸라 많다고.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방정식의 해라는 건 그래프 둘이 그려서 교점 찾는 거야. 그지? sin x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뭐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영원히 가겠죠? 영원히 가겠죠? 2분의 1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계속 만나요. 한 주기에 2번씩 계속 만난다고. 이해되죠? 이 그래프 말고 원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sin x가 2분의 1이라는 건 반지름이 1짜리인 원에서 y좌표가 2분의 1 되는 점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 되는 점은 2개 있을 거 아니야. 한 바퀴에 2개 있다고. 요만큼도 되고 요만큼도 돼요. 요만큼도 되고요. 요만큼도 돼요. 요만큼도 된다고요. 무수히 많다고 그래서. 그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이런 거 생각해보면 혹은 유리함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해보면 1대1이거든요. 전부 다. 그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뭐 이렇게 생긴 거 있다고 봐. 이 방정식의 해는요. 3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8은 이거잖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고요.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둘 다 1대1 함수니까 한 번밖에 안 만나. 근데 사각함수는요. 주기함수야. 1대1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y좌표가 졸라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요즘엔 안 나오죠. 여러분은 볼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일반 해로. 일반각 이야기했죠. 앞에 2n 파이 예 이상 붙는 거잖아. 요거 뭐 6분의 파이라고 쳐. 이 동경에 해당하는 일반각 찾으세요. 그러면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얘도 해를 찾으세요. 그러면 일반 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요즘엔 안 나와요. 대신에 뭐가 나와요? x의 범위가 딱 잘라져서 나와요.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해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sin x가 2분의 1이야. 저 방정식의 해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준다? 단 x는 0에서 2파이 사이. 이렇게 준다고요. 해가 몇 개 있겠어요? 해가 몇 개 있겠어요? 2개 있겠죠. 그래프 그려보면 되잖아. x축, y축에. 사인 곡선 하나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2분의 1 되는 거 하면 이렇게 2개 만나잖아요. 그죠? 요점 x좌표보다
이거 뭐겠어요? 어우, 이 정막. 사인 값이 2분의 1이 얼마라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야, 30도! 여기 6분의 파이. 여기는 그럼 얼마겠어요? 여기가 뭐였지?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건 여기도 6분의 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당겨 오는 거잖아. 그지? 여기가 뭐다고? 6분의 5파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이 방정식의 해는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구나. 이렇게 찾는다고요.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만약에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일부러 지웠어요. 이렇게 생겼어. 똑같이 x가 0에서 2파이 사이야. 이래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으래. 좀만 크게 그릴게요. 이번엔 x축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점 x좌표 찾아야 돼요. 요점 x좌표 찾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0에서 2분의 파이 요 안에 값밖에 모르잖아. 이건 저 밖에 있다고. 그럼 저건 어떻게 찾아야 돼? 조금 전에 찾았던 것처럼 2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죠. 물어본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가 여기인데 이거 우리가 아는 사분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분의 1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야 돼. 우리가 아는 거 여기 뭐였다고요? 6분의 파이였다고. 그럼 지금 요만큼 올라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똑같게 생겼겠죠? 여기서 거꾸로 오는 것도 다 똑같이 생겼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에 해당하는 게 6분의 파이다 그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파이라며. 여기 얼마라는 얘기야? 6분의 7파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얼마라는 얘기야? 6분의 11파이다 그 얘기라고. 2파에서 거꾸로 오는 거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찾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고작 이렇게 간단하게 생겨먹은 방정식도 그래프를 그리셔야 해결이 돼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골치 아프고요. 문제를 또 살짝 바꿔서 이번에 뭘 볼 거냐면 범위는 똑같이 0에서 2파이 사이로 고정을 시킬 건데 이제는 sin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 할 거야. 2분의 1보다 크다고. 그럼 얘도 어떻게 생겼어? (2분의 1이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보다 크다는 건 어디야? 여기야 여기. 그지? 우리는 저 부분에 해당하는 x좌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는 뭐가 돼요? 얘하고 얘 사이가 되겠죠. 그죠? 이 점 x좌표 뭐라고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여기는요 6분의 5파이. 그럼 이 부등식 해는 뭐가 될 거다?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사이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사이에 껴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저 부등식의 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프를 그리셔야 해결이 되겠죠? 그냥 식으로는 못 풀어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래프를 그리셔야 해결이 돼요. 맨날 사인 코사인만 하니까 탄젠트도 하나 할까요? y가 아니고 탄젠트 x는 루트 3 x가 0에서 2파이 사이입니다. 그림 그리기 전에 해가 몇 개 있겠어요? 해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라는 거야. 내가 그림 그리기 전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가 몇 개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몇 개 있겠어요? 두 개.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 두 주기 돌아갈 거잖아요. 2파이니까 0에서 2파이면 두 주기 돌아갈 거잖아. 한 주기에 한 번씩은 만날 거 아니야. 탄젠트는 한 주기 안에서는 1대1이거든요. 해가 하나씩 있을 거니까. 그지? 어쨌든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파이, 여기 2파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탄젠트는 점근선이 존재하죠. 2분의 파이 또 2분의 3파이. 여기 점근선이고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가요.
이렇게 생긴 게 0에서 2파이까지의 탄젠트 곡선이라고. 여기에다가 지금 루트 3 그으래요. 만나는 점이 보시는 것처럼 두 개 있다고요. 하나는 여기겠죠? 또 하나는 여기겠죠? 요즘 X좌표 뭐예요? 탄젠트가 루트 3이래. 몇 도야? 60도. 그러니까 파이로 나타내면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야. 요거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찾았다고요? 그럼 요점 X좌표 뭐예요? 뭐야? 뭐라고? 쟤도 지금 주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0에서 요만큼 올라가는 거나 파이에서 요만큼 올라가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뭐였다고? 파이였다고, 파이. 요즘에 X좌표는 3분의 4파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으시오. 그러면 3분의 파이랑 3분의 4파이랑 두 개 있다. 그런 이야기야.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겠어요?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컸으면 좋겠대. 요 범위 안에서. 저 부등식의 해는 뭐다? 아니죠. 여기 두고 없잖아요. 같은 건 빼야죠. 3분의 파이보다 커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3분의 파이보다 뒤쪽에 밑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된다? 3분의 파이보다 커야 돼요. 언제까지? 2분의 파이까지. 왜? 얘가 점근선이잖아요. 여기서 잘렸잖아. 그지?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3분의 4파이보다 크겠죠? 어디까지? 2분의 3파이까지. 그리고 끝났죠. 이 범위 안에 더 이상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거기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요만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요만큼이라고요. 그죠? 그림 안 그리면 이거 찾기 힘들겠죠? 그림 그리는 거야. 오케이? 우리 몇 시까지죠? 40분까지지? 오늘 나 혼자 계속하네. 안 할 수가 없어. 331번 봅니다. 331번. x가 0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데 사인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래요. 이걸 보고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2분의 1이다 가지고 해를 찾아. 또 답은 나와요. 그래프를 그리기가 되게 빡세요. 왜냐하면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평행이동하지 않고 그냥 위아래만 뻥튀기 하거나 주기를 바꾸는 것 정도는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도 평행이동한 거 그리자면 그릴 수 있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려놓고 나서 다시 2분의 1에다 선 그어서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빡세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리시면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뭐 할 거냐면 저 괄호 안에 있는 2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통째로 그냥 t로 치환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sin t가 2분의 1이다 가지고 해를 찾는 거예요. 그 t를 찾은 다음에 다시 x를 찾으면 되니까. 오케이?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x의 범위가 0에서 파이 사이죠. t의 범위를 또 따로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t의 범위 뭐예요? x가 0부터 갈 거니까 t가 제일 작은 값을 가는 건 3분의 파이. t가 제일 크면 어디까지 가요?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7파이까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또 똑같이 sin t가 2분의 1이야. 이거 찾으세요인데 아까랑 다르게 이제는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7파이 사이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x로 돌려야 된다 그 소리라고. 오케이? 자, t 가지고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뭐 요쯤이라고 칠까요? 이렇게 사인 곡선 이렇게 있다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그렸는데 실제로는 3분의 파에서 3분의 7파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조금 더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3분의 파이랑 3분의 7파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그래서 3분의 파이 요쯤 있겠죠. 여기 어딘가가 3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럼 요것도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거잖아. 여기서 요만큼 밀려나겠죠. 여기 3분의 7파이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요거 y좌표랑 요거 y좌표랑 둘이 같을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보면 얼마예요? 사인 3분의 파이 얼마다? 머리 안 써 얘들아? 5분밖에 안 남았어. 좀만 더 써.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에서 1 됐다가 마일 됐다가 2분의 루트 3 되면서 끝나는 거라고 그래프가. 그죠? 이 상태에서 2분의 1에다 선 그으래. 이거보다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겠지. 2분의 1은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해가 어디 있어? 하나는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가 두 개가 된다고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이제 범위에 쌓였으니까 이 점의 x좌표 어떻게 찾을 건데? 이거로 찾아야지. 여기는 뒤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이 점의 x좌표 뭐예요? 6분의 파이겠죠. 지금 2분의 1 찾는 거잖아. 우리가 아는 건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만 안다고.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인 걸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찾는 거지. 요점 x좌표는 뭐겠어요? 파이에서 거꾸로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6분의 5파이 되겠죠. 이 점 x좌표는 뭐겠어요? 그죠?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더 가야 되는 거잖아. 저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3파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뭐다? t다. t다. 그럼 6분의 5파이랑 6분의 13파이 집어넣어서 3분의 파이 빼고 2로 나눠서 x를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방정식 해를 두 개 찾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이 그림 자체를 그려도 되겠지만 훨씬 복잡하고요. 그림은 간단하게 그리는 게 좋으니까 이 안에 복잡한 녀석 통째로 t로 치환해서 해를 찾은 다음에 다시 x를 찾으러 가시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 그림 그려야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 바로 밑에 333번까지 333번 7번 똑같으니까 333번까지만 어이구야 보면 될 것 같아요. 0 이상 2파이 미만이에요. 요 범위에서 2 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으래요. 일단 사인 코사인 섞여 있죠. 우린 저렇게 저 상태로는 풀 수 없어요. 우리 아까 최대 최소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사인이랑 코사인을 통일을 먼저 해야죠. 그래야 치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넣을 거라고요. 그래서 코사인 내린 차순으로 정리할 거고요. 마이너스도 날릴게요.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빼기 1이 0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2, 1에 1, 1에 이렇게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이거나 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 요 범위 안에서.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포함, 얘는 안 포함. 근데 마이너스 2라고 2분의 1 잡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네. 2분의 1은 여기 있겠네. 해가 총 3개네요. 그죠? 이거 얼마? 코사인이 2분의 1이야. 코사인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60도지. 3분의 파이죠. 그지? 요거 3분의 파이. 아, 여기 밑에 있을까?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여기는요? 5. 여기가 2파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거잖아요. 요거 3분의 파이 가듯이 여기서 3분의 파이 거꾸로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생겼겠죠. 또 하나는 여기에요. 여긴 뭐예요? 파이겠지 뭐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 방정식의 해는 뭐다? 3분의 파이, 파이, 3분의 5파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부등식으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되면 이거 뺍시다.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되면 똑같지 뭐. 치환하는 거야. 바꾼다고요? 그럼 요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제가 지금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x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 소리죠. 그럼 그 부등식의 해는 요 사이에 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점은 어차피 다 찾았거든요. 그럼 요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파이보다 크겠죠?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 요만큼이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보다 크겠죠? 어디까지 가요? 파이까지밖에 안 가요. 얘는 뚫려 있어요.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거든요. 요 점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은 내가 데려갈 녀석이 아니거든. 파이는 잘라야 되고요. 또는 파이에서 3분의 5파이 사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등호가 있었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데려가면 되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요 점은 빼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래프를 그리셔야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요 부등식 같은 경우엔 뒤에 보시면 뭐 비슷한 337번 보시면 2차 가지고 부등식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숫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 똑같이 생긴 거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약간 급하게 방정식 부등식을 했는데 주말에 그래서 상학함수 여기까지 공부를 좀 해보세요. 다행히 그 다음에도 상학함수 한 단원 남아있는데 155쪽 보시면 삼각형의 응용이라고 돼 있죠. 상학함수이긴 한데 여기는 또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공식이 몇 개 나오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내용이라서 그냥 한꺼번에 쭉 왔고요. 오늘 공부할 시간을 많이 못 드렸는데 주말에 가셔가지고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공부 안 하면 이제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나면 특강 때는 상학함수를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이제. 근데 특강이 끝나고 나면 뭘 한지 모르겠지. 남기려면 이번 주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발. 그리고 질문할 것들이 생기면 뭐 주말에 각자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월요일 날 좀 일찍 와가지고 질문하셔도 되고요.